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공공 부문의 세일즈 담당하고 있는 김상훈 부장입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이제 공공정보화를 위한 시장 트렌드와 클라우드 전략으로요. 공공시장에 공공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 그리고 그 정책에 관련한 공공정보화 사업에서의 공급망의 변화, 그리고 기관의 클라우드 기반의 거버넌스의 필요성, 그리고 정보 자원의 형태 및 유형별로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을 도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 수립에 대한 내용을 네이버 클라우드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2008년 처음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용어가 등장했고 과거 인프라 및 하드웨어 중심의 이아스의 의미가 강했다면은 오늘날에는 모든 영역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Everything as a Service의 의미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유형별로 인프라 자원을 제공하는 이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파스, 다양한 혹시 화면 전환 되시나요? 보이시나요? 화면이 안 넘어가는데요? 예, 넘어갑니다. 네네. 플랫폼을 제공하는 파스, 그리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스로 분류되고요. 운영의 형태별로 보면은 기관 내부에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을 구성해서 특정 사용자에게 제한적으로 서비스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여러 서비스 사용자가 이용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기존 시스템과 원활한 통합을 제공하는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리고 두 개 이상의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과 결합한 단일 업체 CSP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는 방식의 멀티 클라우드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공공정보화 사업도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형과 운영 형태를 고려해서 기관의 목표와 전략에 맞는 최적의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을 검토하고 계시고요. 최근 다수의 기관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검토와 준비에 있어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현황 잠깐 말씀드리면은 가트너 조사에 의하면은 2022년 글로벌 3,622억 달러, 그리고 국내는 3조 7천억의 시장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시장의 성장의 트렌드의 유형을 보면은 과거에는 이아스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에는 작년부터 해서 올해 파스와 사스의 시장 성장률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책 동향으로 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 클라우드 부문의 서비스 확산을 위해서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조달 체계를 혁신했고, 미국은 클라우드 퍼스트에 대한 정책이었는데 최근에는 클라우드 퍼스트가 아닌 클라우드 스마트로의 어떤 정책 방향성이 있습니다. 사례로 보게 되면은 CIA나 국방부 등 보안에 가장 민감한 정부기관도 전면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추세고요. 한국 클라우드의 정책은 방금 소개해드렸던 영국하고 미국의 정책 방향성과 굉장히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7월 정도에 제3차 클라우드 기본 계획에 대한 상세 안내 가이드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런 가이드 내용의 주요 내용은 한국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사스와 파스를 확산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존 제도와 정책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관련해서 다수의 정부 주도의 선도, 육성 지원 사업, 그리고 민관 협력 방식의 사업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공공정보화 사업의 이러한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AI, IoT, 블록체인, 하이브리드 등과 같은 공공의 특화 플랫폼과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공공의 사스 이용을 지원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스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그리고 전자정보법 개정, 그리고 제3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준비,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 이용 활성화,
그리고 민관 협력 모델 등의 확산 노력을 통해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과거에 공공 부문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한 계약 체계인 조달 계약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조달 계약 체계가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러한 것들을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를 통해서 올해 한 1,300억 규모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계약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국가정보화 시행 계획에 맞춰서 다수의 파트너와 함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 전문모를 등록했고 필요로 하시는 이제 이아스나 매니지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리고 사스와 같은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 클라우드 이용 확산으로 기존 정보화 사업의 IT 시스템과 서비스의 공급망도 변화했습니다. 기존에 공공기관이 정보화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기존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과 같은 물리장비에 대한 공급이 하드웨어 벤더사를 통해서 직접 공급을 받았다라면은 현재는 클라우드 사업자인 CSP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축 납품형으로 진행이 되었던 솔루션과 소프트웨어 벤더들은 이제는 구독 방식의 월 요금 방식으로 사스 벤더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공급망이. 그리고 물리 장비의 운영 유지 보수인 ITO도 매니지 서비스 제공사인 매니지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의 어떤 공급의 역할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정보 시스템 통합 SI 사업, 중견 SI 사업들, 그리고 대기업 SI 사업들이 했던 그러한 영역들이 이제는 클라우드 기반을 통한 통합 클라우드 SI 사업으로 공급망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공공정보화 사업의 공급망 변화는 기관의 정보화 사업 계획 준비와 계약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고 네이버 클라우드는 최근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많은 SI 업체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벤더사들 그리고 통합 유지 보수 업체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기관의 정보화 사업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는 기존의 조달 계약 체계의 불편함을 개선한 새로운 계약 방식이고요. 수요기관이 직접 디지털 서비스 목록에 원하는 서비스, 클라우드의 다양한 서비스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선택을 하고 계약하는 방식인데 기존의 조달 계약이 경쟁 계약의 방식이었다면은 지금 현재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는 수의 계약으로 2, 3주 내에 발주와 계약을 완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이용 제도 프로세스입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는 서비스 제공 기업과 수협 기업 간의 효과적인 업무 연계를 위해서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스템을 통해서 조달청의 계약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이버 클라우드는 작년에 가장 많은 건수 그리고 금액으로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을 통해서 많은 다수의 기관과 수의 계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 방식이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1,300억 규모 중에 거의 한 1,000억 정도를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를 이용하실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관에서 공공정보화를 하기 위한 비전은 이제 보통 고객에 대한 서비스 경험을 어떻게 혁신할지, 그리고 기관 내부의 운영 프로세스의 효율을 어떻게 최적화할지, 그리고 서비스 모델은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측면이라는 건 이제 서비스, 기술, 그리고 기관 내의 문화,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 서비스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운영 방식, 그리고 경제성, 그리고 뭐 사업적 측면으로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서비스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기존에는 이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개발을 해서 제공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미리 만들어진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서비스 측면이 있습니다. 즉시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가상화를 HCI 기반으로 프라이빗하게 구성을 하셨는데, 그 프라이빗하게 구성한 가상화의 수준이 단순 ERC의 VM을 생성하고 워크로드를 올리는 수준이었다면은, 이제는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클라우드의 기반 기술들, 빅데이터, AI, IoT,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 기술 환경을 구성하고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공공기관도. 그리고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혁신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대민의 관련된 편의나 복지를 증진하고, 혹은 내부 업무 개선을 업무를 개선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어떤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삼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IT 인프라에 대한 뭐 투자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IT 인프라를 이용료 방식으로 개념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신 기술에 대한 운영 관리의 습득에 대한 업무 방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저희가 전국에 있는 많은 과기부 산하나 아니면은 국토부 산하 기관의 다양한 공공기관 담당자들과 위에 처장님들, 실장님들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서비스가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그 조직 내에 그 조직원들이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마이그레이션 되고 옮겨진다 하더라도 그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역할은 있거든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관리 감독의 역할과 내용이 클라우드 기반에 대한 최신 기술과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어떤 업무 방식의 변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렇게 업무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저희는 계속 가이드 드리고 관련된 직무 교육을, 클라우드 관련된 직무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관에서 공공정보화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전체 조직과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의 거버넌스는 기술보다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초점을 맞추고, 점진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라 혁신적인 변화 목표, 이 변화 목표를 이제 혁신적으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혁신적인 변화 목표에 대해서 뭐 한 담당자가 아닌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관리 감독하고 책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전담 TF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목표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TF팀을 통해서 핵심 전략 과제를 도출을 하고, 전사적인 관점에서 통합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서비스 환경에 대한 표준을 기관에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물 인터넷, IoT, 그리고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같은 이제 다양한 최신 기술의 서비스 환경과 역량을 기관 내부에서 구축하고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거는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 내에서의 클라우드 거버넌스를 세우고, 그 거버넌스 내에서 핵심 전략 과제 도출하고 이행을 해서 성과가 얼마큼 달성됐는지를 운영 관리하기 위한 조직 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공공부문에서도. 그래서 이제 기관 내부에 보면은 운영되어지는 업무와 시스템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유형과 운영 방식을 가지고 가 계시고요. 그래서 기관의 정보와 자원의 유형과 용도별로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전략 수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업무의 용도로 보면은 이제 시스템의 용도죠. 하드웨어 시스템의 용도가 보면 대민 시스템이 있고, 대내, 그리고 정부기관의 어떤 보급 장비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업무별로 보게 되면은 이제 표준 업무, 그리고 단일 업무, 개별 업무, 그리고 전반의 기반 업무,
그룹웨어 같은 온나라, ERP 이러한 것들이 업무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 테스트 환경이 기관 내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망분리에 대한 환경이 금융도 그렇겠지만은 망분리로 되어져 있는 운영 환경과 이 망분리 환경 중에서도 행정정보망이라는 특수한 그 망에 대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서 이러한 서비스 유형과 장비의 용도 형태를 뭐 이아스나 파스, 사스를 어떻게 전환하고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거버넌스, 클라우드 기반의 거버넌스, 통합과 표준, 그 기반으로 구분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구축을 해서 할지 아니면은 퍼블릭 서비스와 자체 구축한 프라이빗을 연계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갈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자체 구축을 많이들 선호하시는데 그 이유가 자체 구축한 클라우드 내에 데이터가 외부에 나가지 않고 내부에 저장되는 방식 보안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표현적인 어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기관에서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한 어떤 클라우드 기반의 최신 서비스 기술 환경,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든지 AI, 블록체인, IoT 이러한 서비스 기술 환경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프라이빗 내에서도. 근데 프라이빗 내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의 이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고급 기술을 운영 관리하기 위한 전문 운영 조직과 인력이 만들어져야 되고 양성을 해야 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화 시스템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리, 그리고 비용의 최적화, 표준, 서비스에 대한 민첩성, 확장성 이런 것들이 기존의 기관의 시스템의 인프라스트럭처 구조 보게 되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서비스 할 수가 없고요. 많은 기관에서는 이제 자체 클라우드를 구축을 했거나 혹은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시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확장성과 민첩성 그리고 최신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 환경을 갖추기 위한 인력 양성이라든지 비용 투자를 고려한다라면은 자체적으로 그러한 최신 기술 기반한 환경을 투자해서 만들기보다는 그러한 환경을 이미 민간 사업자가 투자해서 만들고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을 준 존이 있습니다. 공공존이. 그러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혁신 서비스 개발과 운영을 위한 투자, 신속성, 확장성, 그리고 운영의 전문성,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의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요즘 도드라지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니즈를 잘 이해하고 있고 재작년부터 작년부터 해서 준비한 서비스 상품이 차세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인 유로 클라우드라는 서비스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 클라우드에 대한 서비스 상품은 뒷장에 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실 때 좀 참조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그 전략 수립에 대한 부분은 다만 공공뿐만 아니라 금융, 민간, 엔터프라이즈 다 포함해서 같은 프로세스와 절차대로 전환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기관의 준비성 검토 단계인데요. 기관에 보면은 독특한 이제 정책적이라든지 조직적, 기술적에 대한 업무 환경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클라우드를 전환을 하기 위한 내부의 조직의 역량이 조직과 인력이 전문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전반적인 우리의 문화라든지 환경이 클라우드 전환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는지 준비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통 2단계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거버넌스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식별해가지고 통합과 표준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의 거버넌스를 내부에서 논의하는 단계가 바로 이제 도입 준비성 검토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러한 거버넌스를 통해서 통합과 표준 기준으로 서비스 시스템의 전환 난이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전환 시스템이 뭐 난이도뿐만 아니라 시스템마다의 종속성, 예를 들어 종속성이라 하면은 종속성과 의존성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 서비스가 어떠한 프레임워크로 개발되어졌는지, 뭐 자바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가 어떤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이 서비스가 개발되어질 때 어떤 상용 웹아스 DB 솔루션에 디펜던시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난이도가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난이도를 확인하고 전환에 대한 목표와 난이도의 순서에 따라서 전환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 바로 두 번째 단계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속성과 그 전환에 대한 비용이 난이도 관점에서 보면은 제일 쉬운 게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거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신규 서비스 개발하는 부분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개발하는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서비스의 중요도와 낮은 업무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대민 홈페이지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LMS, 뭐 CMS 이런 부분도 최근에 공공에서 민간 클라우드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범 전환 단계에서 기존의 서비스 시스템과 연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업무가 클라우드로 전환되다 하더라도 이 업무가 다른 업무 시스템과의 연계가 되어지는 어떤 서비스 로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해주는 보안 회선망이 IPsec VPN으로 보안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하이브리드 형태가 바로 이러한 IPsec VPN 형식이 가장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이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전환 난이도에 따른 비용이 다 다릅니다. 자체 구축하는 비용하고 민간 서비스를 이제 뭐 전환해서 갈 때의 비용을 보통들 비교 검토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클라우드로 전환 시에 따른 이제 개발 그리고 유지 보수사가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 할 때 발생하는 서비스의 전환 비용이 있습니다. 다 인건 비용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로의 어떤 비용 절감이 클라우드 기반의 표준 거버넌스를 통해서 서비스 업무 개선, 뭐 성과 분석 등의 뭐 정량적, 정성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이제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비용 절감 부분에서 좀 고려하실 때 방법입니다. 보통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전체 금액을 보시면은 자체 구축하는 것보다 비싸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 서비스가 마이그레이션 되어질 때 그 서비스의 독특한 종속성, 상용 솔루션이라든지 뭐 오라클 DB, RH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디펜던시가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그 비용의 부담이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되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표준을 서비스의 어떤 아키텍처와 프레임워크를 오픈소스 기반으로 가시는 게 가장 비용 절감 차원에서 가이드 드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입장부터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가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로 전환을 할 때 어떻게 저희가 지원을 할지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클라우드는 이아스, 사스, 파스 모든 영역의 서비스 비용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국내 CSP 중에 가장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 상품 186개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는 국내 CSP 사업자 중에 가장 많은 보안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안 인증을 통해서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전환할 때 필요로 하는 T사와 국정원의 보안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모두 제공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니즈가 많기 때문에 프라이빗하게 구축을 하면서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그 니즈가 있습니다. 플랫폼이 다른 경우에는 굉장히 그 서비스가 클라우드로 이제 확산을 하거나 확대할 때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저희가 고객 상면에 납품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에 신속적으로 공공존으로의 어떤 서비스의 확장성을 좀 보장할 수 있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만이 제공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프라이빗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자체적으로 구축한 프라이빗 클라우드하고 저희 유로 클라우드 차이점인데, 자체 구축했을 때는 클라우드 플랫폼 스택이 다르죠. 이기종인데, 저희 유로 클라우드를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시게 되면은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가 운영하고 검증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고객의 상면에 납품해주고 하드웨어까지 제공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프라이빗 하이브리드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유로 클라우드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냐면은 DR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고려돼야 되는데 BR을 저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이제 특정 트래픽에 많이 몰리는 동접으로 뭐 수백만 유저가 동접으로 붙는 어떤 서비스를 처리해야 되는 것은 이제 기관에서 어떤 훼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클라우드의 공공조원의 서비스로 이제 버스팅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백업과 아카이브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으신데 저희 민간을 쓰시게 되면은 그런 부분도 효과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에 관련된 규제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다 대응해 드릴 수 있고요.